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전황 같이 보겠는데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최대 거점인 알-샤티 난민 캠프 그리고 알-시파 병원을 점령 함락 완료했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요충지인 이 자발리아 난민 캠프를 향해서 진격 중인데 정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기존보다 더 쉽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이란, 헤즈볼라 등등 이 하마스를 부추기고 하마스와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국가 조직들이 전부 지금 갑자기 완전히 태도를 돌변해서 하마스의 뒤통수를 엄청나게 거하게 때려버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들은 정말 서로 간에 뒤통수 때리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먼저 보겠는데요. 병력 손실, 병력 사살을 1330명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이번 전쟁 전체 기간 통틀어서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과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최근에 분위기 안 좋으니까 뭔가 좀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희망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뻥튀기 하는 것인가는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전선 상황을 보면 아주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전차는 11대 격파, 장갑차 17대 격파, 차량 40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36문 격파, 다란장 로켓 8문 격파 해서, 또 포병 부대가 거의 뭐 이 러시아 포병이 3개 대대 전력이 사라진 거죠. 무인 항공기 14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부딪히고 있는데, 주로 아우디우카, 그리고 쿠판스크, 그리고 헤르손 이런 곳에서 세게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58회의 교전을 했다. 어제보다 교전 숫자가 하나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적 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적 전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 이렇게 1330명이 죽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약화된 거 맞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임시 봉합책은 반대한다. 그러니 지금 이 상태에서 휴전하고 이런 건 반대다 라며, 그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감성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이런 또 멘트를 했네요. 러시아 독립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전쟁을 평화협정해서 휴전하자라는 게 55%, 전쟁 계속하자라는 게 38%의 지지도가 나왔다라고 알렸는데, 그러니 러시아 국민들도 이 전쟁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선임 고문인 예르막 고문이 워싱턴에 갔죠. 그래서 워싱턴에서 회의를 했는데, 추후 지속 지원되는 게 낙관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죠. 미국식 협상단하고 예르막 선임 고문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지금 하원 의장이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대해서 부결, 아예 상정을 안 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답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유되는 F-16 전투기 폴란드에서 정비를 해줄 거다라고 밝혔는데,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을 봐서 이번 한 해가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가 제공될 것 같기도 합니다. 빨리 돼야 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투기 제공 완전히 지금 다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16이 빨리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이죠. SBU 국장이 러시아 부역자, 러시아에 부역한 그 부역자들 대응작전을 대통령에 보고했다라고 하며, 뭐 이런 이 대국민 어떤 그 홍보 영상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보안국 국장이.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런 브리핑 했다라고 하면서 내부 반역자도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친러 활동하는 사람들, 뭐 이런 자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브리핑 했다라니까 SNS 조심해, 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NGO 추산 우크라이나
killed in action, 그러니까 전사자가 2.45만 명, 24,500명이고 그리고 실종자는 15,000명이다. 그래서 실종자가 다 죽었다고 본다면 4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적지 않을까? 미 정보당국은 한 7만 명 정도가 전사했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죠. 아무튼 이 정도가 사실이라면 또 7만 명도 사실이라면 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공격을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러시아는 이만큼이나 죽었으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러시아 코톱스크, 그러니까 수미 쪽에서 국경에서 300km 들어가면 있는 내륙인데 여기에 있는 화약공장, 탄약공장이 대폭발을 일으켰는데 이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는 국경하고 있는 나라죠. 과거 냉전시대 때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였는데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가 됐죠. 그런데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가 최근에 정권이 교체되어서 친러 성향의 정당이 집권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봉쇄할 수도 있다. 이건 또 뭐냐? 이게 지난 몇 달 전에 있었던 식량 관련한 식량을 우크라이나가 덤핑해서 폴란드 등등 이 주변국들이 완전히 열받아 버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가 더해져서 폴란드가 정권 교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건 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여러 가지 지원 물품에 대한 운송 또 우크라이나와 같이 하는 이 무역 이런 자동차 운송을 통한 우크라이나가 관계된 이런 운송 사업이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슬로바키아에 있는 화물차 운전수들, 화물업자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고 또 사업의 어떤 수주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운수업자들이 워낙 덤핑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지원 물품 또 우크라이나가 관계되는 이런 무역 물품 또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EU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물품 이런데 우크라이나 운전사들이 너무 덤핑한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 슬로바키아 화물차 기사들 또는 화물업자들, 운송업자들이 너무 힘들다 사업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런 볼멘 소리들이 나오니 이제 정부가 열받아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저는 우크라이나가 소탐대실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전 EU, 전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는 것이 피로도를 느낀다라고 하는 그 시발점이 저는 식량 문제, 곡물 수출 가격을 우크라이나가 덤핑을 한 그때 왜 덤핑하냐라고 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오만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 해서 전비 마련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라고 오만하게 나왔는데 그때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부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무역이라고 하는 거 시장 가격 이런 건 지켜주는 선에서 서비스, 품질 이런 것들로 경쟁해야지 자기네들 전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해 줄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쿠판스크 방면에서 우리 아군이 진격 중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뉴욕타임스의 척 파러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도를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북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아주 세게 지금 치고 쑥 들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공격해 들어갔다 뒤로 후퇴를 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이만큼 지금 중심 돌파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도식을 했고 또 여기 이쪽에서도 제가 그저께 지도에서 봤을 때는 이 이바니우카라는 이 글에서 이바니에서 N자 정도의 빨간색이 걸쳐져 있었는데 이 정도라면 그래도 한 4, 5km 정도 더 진격을 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반면에 라이바는 이걸 또 반대로 또 그렸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좀 차이는 있고 우크라이나는 헤르손강 이남 지역의 도하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라이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세 군데에서 도하하고 있는 이런 도식을 하고 러시아는 계속 막아내는 이런 도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우크라이나 전황 바탕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전황지도 보시면 완전히 지금 다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점에서 이 지점 여기 뭐 유튜브 마크 같은 요 있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자발리아 캠프라는 곳으로 치고 들어가는 건데 저 공세를 이제 들어갔고요. 전황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개시 이후에 전사자 50명 되었다. 그래서 어제보다 4명 더 전사했는데 그 중에 2명이 401여단의 예비군 소대장들이다.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군이 뭐 상사 또 대위 또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전사 확률이 높아요. 병사나 이런 사람들보다. 그건 뭐냐? 이런 그 소대장들 급들이 제일 선봉에 서서 지휘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FBI는 하마스 연계 급진주의 세력들이 글로벌 범죄, 즉 테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 조심해라. 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하마스 지지하고 하는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전 세계에서 테러, 동시다발적인 테러 이런 거 한다. 조심해. 라고 경고를 하니 워싱턴 DC에서 친하마스 시위대가 엄청난 시위를 했는데 그걸 워싱턴 DC 경찰이 해산하고 체포작전을 했어요. 워싱턴 DC는 여기는 좀 PC주의, 즉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많고 거기가 집권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죠.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시위를 하더라도 가만히 놔뒀는데 이제 이렇게 테러 이야기가 FBI에서 나오니 이제 테러 나오면 안 되니까 이 하마스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강제 해산시키고 체포하는 작전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가 더 이상 이스라엘인을 못 건드리면 그때 종전이다. 그 말은 이제 하마스 완전히 소멸되면 종전하겠다. 이제 이스라엘 못 말린다. 이 말을 한 거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거 중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APEC 정상회담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회담 했죠. 이때는 뭐 서로 그냥 덕담 주고받고 소득 없이 끝났는데 하자마자 또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또 바이든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게 사상 최대치다. 그래서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때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상 최대치로 수입했죠. 지금은 또 이란산을 또 사상 최대치로 수입하고 있는 전 세계 악의 축 중에 축이 중국이 아닌가라는 거죠. 자, 미 해군의 토마스 허드너 이지스함이 홍해 상공에서 예멘이 쏘고, 즉 후티가 쏘고 이스라엘 향해 날아가던 이 드론, 공격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격추만 하지 말고 때려야죠. 함대지 미사일로 때려야 되죠. 자, 이스라엘 인질 50명 풀어줄 테니까 5일간 휴전하자 라고 하마스가 요구를 했고 이스라엘은 안 돼 라고 하니 다시 하마스가 그러면 3일 휴전이라도 좀 이제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그건 지금 검토 좀 해보지 하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고 샤니 루크 씨죠. 개전 첫날 10월 7일 날 콘서트장에서 있었던 그 미모의 독일계 여성이죠. 독일 국적 그리고 이스라엘 국적 이중 국적입니다. 그 샤니 루크가 픽업에 실려가면서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난자당해서 죽었는데 그 샤니 루크의 어머니가 이스라엘군이 딸을 죽인 범인들을 제거해줬다. 다 죽여줬다. 그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이 고 샤니 루크고 또 여기는 이제 어머니죠. 그래서 이제 픽업에 이 하의가 벗겨진 채로 실려가고 했는데 그 싣고 가던 그 픽업 트럭에 타고 있던 자들의 얼굴을 다 확인하고 이스라엘 군들이 걔들 다 찾아서 사살해서 죽였다라고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뭐 이런 것들이 군이 우리를 위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잔인하게 하지만 IAEA는 이란이 60%의 고농축 우라늄 128.3kg을 보유하고 있다. 핵폭탄 3개 분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2달 전에 IAEA는 그때는 121kg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한 2달 동안 7kg 늘어났는데 크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아무튼 그래서 이란이 이런 식으로 핵무기 다 돼간다라고 경고를 했고 영국 노동당은 가자 지구 휴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놨는데 그게 부결되니까 의원 몇 명이 집단적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잘 됐네요. 그래서 노동당 대표가 막 성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의안 내놨는데 결의안 부결되니까 자기 국회의원직을 던져버린 노동당 국회의원들이 몇 명 계셨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국회에 못 들어오게끔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동자 붙은 정당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희한해요. 자, 후티는 사우디 그리고 UAE는 타락한 서구인들과 댄스 페스티벌 하고 있다 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 사람 요즘 매일 TV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 타는 게 재미를 붙였나 본데 매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티 반군 지도자죠. 이 사람이 분명히 며칠 전에 리야드에서 만나서 이슬람 세계 전체가 공동 대응해야 된다 라고 사우디도 그랬고 UAE도 그랬는데, 지금 보면 사우디 UAE는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편이야 라고 비난을 하는데, 아니 그거 몰랐습니까? 원래 사우디하고 UAE는 세속주의 왕정을 하고 그리고 이 친 서방 정책을 펴왔던 나라 아닙니까? 이번에 바로 그냥 자기네들하고 친구가 될 줄 알았나 보죠. 천만의 말씀이죠.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빠르게 장악하며 하마스를 소탕하고 있는 가운데 저항 의지를 점점 잃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하마스를 보며 다른 세력들도 하마스와 빠른 손절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지리멸렬 상태이고 외부 지원 세력들은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가자지구 하마스 지휘 통제소가 있던 알-시파 병원과 군사거점 알-샤티 난민 캠프를 순식간에 점령한 이스라엘군이 다음 목표인 노스 가자의 자발리아 난민 캠프로 진격을 시작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1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샤티 난민 캠프에 대한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지 시각 11월 15일 오후부터 알-샤티 캠프와 자발리아 캠프를 잇는 알-쿠두스 대로를 따라 동진을 시작했는데요. 알-샤티 난민 캠프 공격 작전은 예비대로 전력을 보존하고 있었던 제14기갑 예비여단이 선봉에서 공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인 이들은 메르카바 마크3 전차의 지원을 받으며 자발리아 캠프로 들어가는 길목의 하마스 관측소들을 연이어 파괴하고 있는데요. 진격로상에서 여러 개의 지하터널 입구가 발견돼 이를 공병 부대에 인계하고 공세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샤티 캠프보다 훨씬 큰 자발리아 캠프는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인데요. 이곳은 1987년 제1차 인티파타가 발생한 지역이지만 하마스보다는 파타 세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더 강한 곳으로 그동안 하마스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여러 차례 발생한 곳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지역의 주민 상당수가 대피했고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하마스 조직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와디 가자 이북의 거점을 완전히 이를 위기에 처한 하마스 잔당들은 알-쿠두스 대로 일대에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거칠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하마스가 자발리아 지역은 물론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심을 잃은 데 이어 이란과 친이란 극단주의 민병대들과도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세등등하던 하마스가 가자지구 시가전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저항다운 저항을 보여주지 못하고 연이어 거점을 잃자 당장이라도 가자지구에 병력을 보낼 것처럼 큰소리쳤던 이란과 친이란 민병대들은 하나둘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와 텔레그라프의 11월 15일자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은 최근 최고 지도자 셰드 알리 하메네이가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를 직접 만나 사실상의 손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메네이는 당신들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라며 이란은 하마스를 정신적으로는 계속 지원하겠지만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하진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 것이라던 헤즈볼라는 현지 시각 11월 15일 하산 나스랄라 수장이 직접 나서 만약 그런 전투가 필요하고 타카리 테러리스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직접 모든 헤즈볼라 대원들을 데리고 시리아로 가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 변화는 당초 이란과 그 지원 세력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자지구 전황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으로는 지하드와 이슬람 움마를 부르짖던 자들의 빠른 배신과 손절, 졸지에 하마스만 낙동강 오리알이 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예비대로 있던 한 개의 예비군 기계와 여단이
지금 이 자브랄라 정착촌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는 동영상 캡처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메르카바 마크 4가 아니고 마크 3, 조금 2성급 전차죠. 이걸 가지고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치고 들어가고 있다. 여기가 이제 자발라 캠프인데 한 10만 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마스보다는 파타, 최초의 아라파트 의장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출범시켰던 바로 그 정당인 파타를 지지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마스 반대 시위도 일어나고 그러니 여기는 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그 메시지 마크가 있는데 여기서 이 팔레스타인 보건부에서 여기 인도네시아 병원이 있는데 굉장히 큰 병원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빼내고 싶다라고 이스라엘에 교섭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스라엘도 바라는 바죠. 뭐 이런 정도로 오히려 여기는 협조적이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지금 뭐 귀를 막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 같은 데서 보면서 폭격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뻥 터져서 건물이 그냥 하나가 폭삭 내려앉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완전히 그냥 좀 위험하다 싶은 건물을 아예 내려앉혀버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지상군이 진격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출격을 하는 아파치 공격 헬기를 보여준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헬파이어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이죠. 여기는 스파이크, 또 미사일 이렇게 4발씩 달고 그리고 체인건 해서 보조 연료 탱크 2개 큰 거 달고 그리고 이제 센서들이 있는데 보조 연료 탱크를 이렇게 큰 연료 탱크를 달고 올라간다는 것은 하늘 위에 계속 떠 있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미사일 8발을 달고는 어딘가에서 지상군이 어디 좀 때려주세요 하면 바로 이제 때려주는 이 하늘에 채공을 하면서 캐스 즉 근접 항공 지원을 해주는 폭격해주는 이 용도로 지금 공격 헬기들이 떠서 호버링을 전장 상공에서 호버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정말 좀 놀라운데 하메네이가 한예를 불러서 직접 만나서 니들 말이야 10월 7일 날 거기 들어갈 때 공격할 때 우리에게 미리 안 알려줬잖아. 저는 이게 좀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말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알리바이 미리 만들고 우리는 관계 없다니까요. 이 말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알리바이 만드는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손절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레츠지의 분석에 따르면 왜 하메네이가 정치적으로는 니들 지지하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행동적으로는 지지 못해준다, 도움 못 준다 라고 지금 직접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손절을 하냐? 이건 하마스 쟤들 버려도 전혀 이 중동 정책에서 손해될 게 없다. 또 쟤들 데리고 있어봐야 이익될 것도 없다. 그러니 손해될 것도 없고 이익될 것도 없으면 버리는 거죠. 왜? 안 버리면 도와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내침을 당했다. 종주국인 이란으로부터. 자, 그러면서 여기 헤즈볼라 완전히 그냥 뭐 이스라엘 북부 전선을 열 것처럼 했던 이 헤즈볼라가 동문서답해요. 왜 안 때립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어제 이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을 폭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두들겨 맞고 있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오히려 만약에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테러리스트들 또 테러리스트라고 했어요.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이 친이란 민병대를. 그러면 그들을 공격하러 들어가겠다. 시리아 쪽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으면서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북부전선 이스라엘하고 안 싸울래요. 하마스가 어마어마하게 잘 싸우고 뭐 완전히 이스라엘 뒤집을 것처럼 했으니 그때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위에서 내려가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냥 하마스 지리멸렬하고 자기애들 내려가면 자기애들만 그냥 된통 얻어터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쟤는 우리 친구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의리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하마스는 완전히 왕따, 낙동강 오리알 되고 내쳐지고 있는 상황까지 봤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